대사와 공관원들이 외교관 신두는데도 한 핏줄로 서로 도와서 내전이 벌어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를 함께 극적으로 탈출한 사실이 주목돼. 1991년 소말리아 내전 중 일어난 남북 한 대사의 극적인 탈출 사건을 다룬 영화 모가디슈.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 또한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모가디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강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실화 영화에 대한 고찰과 심파극과의 비교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가디슈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실, 그리고 소말리아에 대사를 파견했다는 아주 짤막한 소개와 함께 시작합니다. 소말리아의 배경을 보여주고 각각 해당 지역에 파견된 남북한 대사들, 한신성 대사 일행과 리명수 북한 대사 일행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소말리아 정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길게 이어져 오던 독재 정권, 즉 발해 군벌이 장악한 소말리아 정부의 불만을 품은 반군들은 오랫동안 계획해온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이디드 군벌은 통합 소말리아 회의를 위시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내전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까지 퍼지자 더 이상 종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이탈리아, 미국, 중국, 남북한 대사관 공관은 소말리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반란군들에 의해 포기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말리아 정보원이었던 이들에게 통행증을 구하는 듯 싶었지만 이내 배신을 당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금품들과 식량들을 모두 뺏긴 북한 대사관 일행들은 말 그대로 언제 또 다른 군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사관 말고는 오갈 데 없는 시세가 됩니다. 같은 시각 남한 대사 일행들은 강대진 참사관이 기지를 발휘해 경비 병력들을 정부군으로부터 제공받게 되고 가까스로 대사관에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죠. 리명수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사 일행들은 하는 수 없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중국 대사관을 찾아보지만 그곳마저 불타버리는 상황이었고 마침 지나던 남한 대사관 건물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강 대사는 그들을 받아주게 되지만 보호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호위 경찰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강 참사관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단체로 전향하게 된다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일을 꾸미지만 태중기 참사관에 의해 발각되면서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머리를 모아 북한 측은 이집트 대사관으로, 한국 측은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각각 도움을 요청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곳으로 함께 떠나기로 약속하고 구조기를 구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대사관 측의 답변을 들은 남북한 대사 일행들은 이때부터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극을 펼칩니다. 숨막히는 총격을 뒤로하고 4대의 차량에 분승한 모든 인원들은 탈출 도중 숨진 태중기 참사관을 제외하고 모두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하게 되었고 케냐 공항에 도착한 뒤 각각의 나라에서 그들을 맞이해준 뒤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담백하면서도 담담한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장면이나 연출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오로지 실화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출과 스토리의 진행은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꼭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의 연속이었달까요? 북한 대사 일행들을 들이는 장면부터 전향서 위조 장면, 이탈리아 대사관까지의 총격신 등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 느린 연출과 빠른 연출의 완급 조절도 괜찮았습니다. 실화를 다룸에 있어서 담담한 연출과 군더더기 없는 장면들의 연속은 실화가 갖는 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류승환 감독은 잘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1987이라든지 미국의 블랙호크 다운을 보면 담담한 연출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소말리아에서의 실화를 하나의 영화에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조금 불안했거든요. 류승환 감독의 전작 군함도를 보고 과장된 연출과 너무나도 뻔한 억지 감동 연출은 그야말로 실화 이야기가 갖는 그 자체의 힘과 무게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에 감독의 이번 실화 연출작에도 어느 정도 의문을 품고 있었고 제2의 군함도, 국제시장, 히말라야, 7번 방의 선물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물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영화 내내 심판조의 연기와 연출은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었고 태준기 참사관의 죽음을 담담하고 담백하게 연출한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별 장면도 너무 좋았습니다. 남한 대사 측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북한 대사 측은 보위부같이 보이는 요원들이 케냐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강 대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로 따로따로 나가자고 제안하고 누추한 구조기 안에서 눈빛을 교환하며 작별 인사하는 장면, 각자가 준비된 버스 안에 타기 직전 눈빛 교환을 위해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서로를 뒤로하고 떠나는 연출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반증임과 동시에 담담하게 영화의 끝을 알리는 좋은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유승환 감독의 심파 영화랑은 연출과 스토리 진행이 많이 달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액션씬일 텐데요. 구교환 배우와 조인성 배우의 격투씬은 특유의 카메라 무빙과 순간 줌을 활용해 좀 더 다이나믹한 격투 장면을 연출해냈고 4대의 차량이 모가디슈 시가지를 지나는 와중에 겪게 되는 총격씬은 군더더기 없이 긴박한 연출의 연속이었습니다. 4명의 주연급 배우들은 물론이고 조단역들의 연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영화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해보자면 영화 시작 부분의 초반 배경 설명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1980년까지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는 유엔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은 소말리아에 대사를 파견하였다. 정말 이 3줄 정도의 자막 소개만 나오고 영화가 바로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것보다는 과감히 2-3분 정도를 투자해서 60년대 후반 발해군벌의 정부 장악부터 시작해 91년 아이디드 군벌이 내전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해주고 영화가 시작됐다면 배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소말리아 남북한 대사 탈출 이야기를 관객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과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개봉된 영화의 배경 설명은 너무나도 빈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모가디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리뷰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받은 인상과 좋았던 점들, 아쉬웠던 점 등을 정리해보았으니 재밌게 보시고 공감 가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